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평생을 헌법학자로서 국민이 알아듣도록 헌법을 내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서 국민헌법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하셔서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깨우치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몰라요. 아하, 아까 몰라요. 교육을 시켰는데 누구십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 누군지. 어제 부산에 연락했습니까? 자, 사실 헌법학자들이 이런 대중 행사에 나와서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고 잘못된 대한민국의 법치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사모님들이 그걸 말려요. 시덥시 그 나가기는 왜 들어다니냐. 근데 사모님이 더 먼저 나가서 무지한 국민을 깨우치려 하신데 사모님이 저기 와 계십니다. 자, 우리 헌법학회 회장까지 지내시고 이제 정관 목사님과 손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를 싸그리 정리하는 이 엄중한 직책을 맡으신 우리 김학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워낙 김학성 이름을 많이 외치니까 마이크가 졸았잖아요. 여러분이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자신을 착각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연호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부산은 신혼여행을 제가 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날씨를 좀 잘못 판단해서 지금 이충근 박사님이 여쭤보니까 별로 춥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겉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3.1절 광화문 대회 천만 대회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3.1운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 올해로 103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3.1운동과 그 정신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아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역사를 쓸 수 있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선의 1900년대의 국내외 상황은 격변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무능했고 사대부는 부패했습니다. 조선이 취한 쇄국 정책은 조선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려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상황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신들의 배를 마음껏 채우던 탐욕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권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자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순종이 한일합방조약으로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는데 이날은 한민족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3.1운동은 국민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국민은 왕의 신하인 신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군주의 단순한 지배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3.1운동은 국가의 지배 주체가 국민임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3.1운동은
불의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대한은 동방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지만 어두운 시대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동단결하였고 함성과 외침으로 모든 불의에 용감히 맞섰습니다. 일제는 수많은 유관순 누님들을 감옥에 가뒀지만 그들의 독립의지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3.1운동은 조선 및 대한제국과 결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1운동의 독립의지는 한 달 만에 상해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당시 순종이 버젓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왕조 복귀 대신 공화국을 선택했습니다. 임시정부가 공화적을 선택한 이유는 나라를 빼앗긴 군주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3.1운동은 제국주의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3.1운동은 제국주의의 반기를 들었고 침략자 일본의 오만을 꾸짖었으며 전세계 약소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3.1운동은 간디의 불복종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더 나아가 아시아, 아프리카의 모든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3.1운동은 의로운 분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분노를 모르는 자는 스스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당시 아시아 전체를 휩쓸었던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분노 표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분노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계산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엄청나게 큰 힘과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힘과 저력은 분노의 원료인 3.1운동에서 나왔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3.1 정신은 그래서 3.1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한민족 근대 정신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세계는 여전히 탐욕스럽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동북아의 흐름은 예나 지금이나 도도하며 우리의 현재도 동북아의 경랑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치욕의 한을 남긴 1910년 국권 침탈의 원인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3.1운동은 국권 침탈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자주독립의 굳건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우리 국민과 후손 모두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교수님, 잠깐만 옆에 좀 보십시오.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뭐 김학성 이렇게 들어봤겠지만 이거 자꾸 듣다 보면 대통령 나가고 싶어요. 자, 어떤 감정이 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부터 5번만 딱 외칩니다. 6번 외치면 안 돼요. 김학성을 5번 외칩니다. 시작! 제가 특별히 선물을 드린 거는 사모님을 모시고 하길래 그래도 점수를 좀 따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고하신 김학성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자, 부산에서 아무리 돌아와요